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미증시는 상승세를 키웠습니다. 다우는 2.01% 상승, S&P 500은 2.57% 상승, 나스닥은 3.59% 상승, 원달러는 1223.28원으로 마이너스 0.83% 하락, 빅스지수는 32.45로 마이너스 7.63% 하락,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3.95% 상승, 2년물 국채금리는 4.68%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6.03%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5.05%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 이슈로는 먼저 아마존이 있습니다. 20대 1의 기업 분할 및 자사주를 매입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외 6.8% 상승을 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커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발표를 했고 23년도 강력한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면서 시외 13% 상승을 했습니다. 마케타는 IT 서비스 관리 회사인데 4분기 매출이 예상치보다 상회되는 부분을 발표를 했고 1분기 강력한 매출 성장 전망을 발표를 하면서 역시 시외 17.5%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 종목 이슈로는 아사나가 있는데 업무관리 플랫폼입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긴 했지만 약한 1분기 적자 전망치를 발표를 하면서 시외 마이너스 16.9% 하락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의 나토 가입 추진을 압박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면서 러시아와의 협상 물꼬가 트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장기물 국채금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9bp 오른 1.94%로 거래가 되었으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올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내전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은, 구리, 백금이 모두 하락을 했고 밀 역시 하락했으나 금과 팔라듐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미스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캐시보스트 잔치크는 주식시장이 원자재 가격 및 원유에 계속적으로 신호를 받았으며 전반적으로 유가 및 비에너지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될 것이기에 이는 경제활동 및 주식시장의 전망을 흐리게 할 것입니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베어드의 투자 전략가 로스 메이필드는 연준이 관리를 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미국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과 소비자 및 기업의 전체의 강세가 경기 침체를 벗어나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으며 전반적으로 변동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우크라이나 변수는 있겠지만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양호해 보인다라고 하면서 특히 연준이 수요를 저해하지 않고 금리 인상을 탐색할 수 있다면 더욱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바이든 행정부가 가상화폐 연구를 지시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소식에 9% 이상 올라서 42,000달러를 넘어섰고 이더리움 가격도 6% 이상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재무부를 비롯한 다른 금융기관들의 금융 안정성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가상화폐의 영향을 분석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 오전 8시 30분에 CPI가 발표가 됩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다우존스 추정에 따르면 지난달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0.7%, 연간 기준으로 7.8%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0.6% 또는 7.5% 증가한 1월과 비교가 됩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1월 0.6% 상승보다 낮은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해서 6%에서 6.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븐 스텔리는 2월 말에 휘발유 가격이 다소 상승하면서 헤드라인 CPI 전망치를 0.8%로 10분의 1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고통의 대부분은 3월과 4월에 느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월의 헤드라인 CPI가 전년도 대비해서 7.9%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3월 CPI가 9%보다 약간 낮은 1%포인트 이상 상승, 즉 7.9%에서 8.9%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넷 스워트 마켓의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 케빈 커민스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서비스 부분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는 에너지가 적어도 단기적으로 주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3월 금리 인상을 추진해야 하며 여름 전에 몇 차례 더 인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들이 지금 성장보다 인플레이션 측면에 대해 더 걱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유가가 급격히 상승하면 CPI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가가 $200에 도달하면 CPI는 4월까지 9.7%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유가 상승이 다른 상품의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럴당 $125에서 인플레이션이 8%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다 리서치의 비라즈 파텔 글로벌 매크로 전략가는 시장이 오늘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섰으며 최악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데드캣 바운스로 보인다. 새로운 반전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안전자산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올해 3월 연준이 금리를 25bp 인상 가능성을 98.3%로 내다봤고, 금리 동결 가능성은 0%,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1.7%로 나타냈습니다. 지난번 0%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0에서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것이 조금 더 눈에 띈 부분이었습니다.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15 폭락한 배럴당 108.7달러, 마이너스 12.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UAE가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산유량을 더 빠르게 늘리는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산유국들의 증산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문가들은 원유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면서 얼마든지 유가가 또다시 이전 고점을 깰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븐스 리포트의 타일러 리치 공동 편집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경우에는 유가는 이전 고점을 향해 빠르게 올라갈 것이라면서 다음 목표가를 대략 $145로 예상을 했습니다. 리스타드 에너지의 비오나르 톤 하우겐 원유 담당 팀장도 러시아 수출 물량인 하루 430만 배럴의 원유 공백은 다른 것으로 빠르게 대체되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서방의 러시아산 원유 수출이 중단이 되고 중국과 인도만의 현 수입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수요를 파괴하기 위해서 브렌트유는 여름까지 배럴당 $240까지 돌파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한다의 에드모야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는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긴장이 약화되는 주요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는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시 59분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는 개인의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주면서 2.07%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개인들의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주면서 2.2%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률 종목으로는 1위 신원종합개발, 2위 웹스, 3위 히림, 4위 삼부토건, 5위 보성파워텍 순입니다. 주요 상위권에 윤석열 관련 테마주들이 상위권에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상승 종목 1인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윤석열 관련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관련 테마주가 직접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시면서 정치 테마는 단타적인 접근만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들은요, 삼성 엔지니어링, LG노텍, 시젠, 삼성전기, 우리금융지주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삼성전자, 기아, LNF,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순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셀트리온, SK, 펄어비스, 카카오, 스튜디오 드래곤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삼성전자, 두선중공업, 포스코케미칼, SK하이닉스, 삼성 SDI 순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기관과 외국인들 모두 2차전지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금융주와 미디어, 호텔신라와 같은 리오프닝 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더욱더 상승률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이 전쟁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된 부분에 대한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가 끝나고 앞으로 내가 어떤 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그리고 상승률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추적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적하는 종목 중에서는 정치 테마라던가 테마주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시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시장은
시장은 원자재 가격 및 원유 증상 기대로 상승 출발 후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시간 기준 목요일날 오전 기준으로 CPI 발표가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아직 국제유가 가격이 108.7달러라는 부분은 증시에 부담을 줄 것입니다. 또한 4차 회담이 안정적으로 잘 흘러가면 좋겠지만 전시 상황이라는 것은 예상을 벗어날 수 있는 변수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우려들이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추격을 하기보다는 내일 CPI 발표 이후 혹은 FOMC 회의가 이뤄지기 전인 다음 주 초에 변동성이 나오는 부분에서 분할 매수 진입으로 들어가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테마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경기 정상화가 되었을 때 집중하면 좋을 섹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